레티놀에 이거 하나만 추가해서 사용해보세요. 효과 200배는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레티놀의 사기급 효과 정말 잘 누리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봤던 제품, 주의해야 될 점, 200배 효과 보는 꿀팁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농도 입문템인데요. 두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적용을 해서 농도를 높이자 주의여가지고 하나만 선택해서 집중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엠프라니 제품인데요. 오랜만에 희열을 느낀 제품이에요. 레티놀이 0.03% 함유되어 있어요. 보통은 자극감 때문에 입문템은 0.015%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제품은 자극감이 정말 1도 없어서 부담 없이 0.03%로 입문하실 수가 있어요. 효과를 못 느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4일차 정도 썼을 때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탄력이 좋아진 게 정말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또 결 개선이 되니까 이 피부 톤이 좋아지고 일단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30대가 이 단기간에 느끼기에 굉장히 힘든 효과거든요. 이 제품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탄력, 미백에도 좋은 성분이라서 이 레티놀이 피부를 재생시키면서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 있는데 자극감을 느낄 수 있는 걸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상쇄를 시켜주는 거죠. 입문자분들이 이게 정말 자극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양도 처음에 많이 써보고 디바이스랑도 써봤는데 자극감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디바이스랑 히알루론산이랑 썼을 때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흔한 피부 고민들 있잖아요. 모공, 탄력, 피부결 이런 거. 그런 게 일단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깐달걀 피부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보타레티놀이라는 성분이 콜라겐 합성량을 8배 증가시켜준다고 해요. 콜라겐 합성이 안 되고 또 수가 줄어들어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콜라겐 합성이 좀 증가시켜주다 보니까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있다.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특히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효과 200배 보는 꿀팁은요. 쓰시던 토너로 피부 결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레티놀을 바르고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디바이스로 흡수를 쫙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 쓰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도 좋지만 레티놀과 궁합이 좋은 세콜지 크림이 있다면 세콜지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효과 200배, 아니 그 이상 볼 수 있는 루틴인데요. 굳이 이제 히알루론산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재생을 촉진시키면서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이제 수분을 꽉 잡아주면 피부는 재생시키고 또 수분은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루틴 4일 정도만 하시잖아요. 탄력, 광채, 모공, 피부톤, 피부결 완전 미칩니다. 나만 아는 효과 아니요? 주위 사람이 알아보는 그런 효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일분 키트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마케팅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이구나 했던 제품입니다. 이제부터는 본 게임에 발을 살짝 들인 거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레티날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등장을 합니다. 레티날이 무조건 좋다.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제 체감상 효과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원료를 몇 %씩 배합을 어떻게 했고 어떤 용기를 썼는지까지 따져서 고르고 고른 그 제품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혁신 개념 제품인데요. 나만 알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원료 배합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로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브랜드예요. 티날의 효과는 더 끌어올려주고 자극감은 좀 줄여주고 장벽은 좀 보호를 해주는 판테놀, 스쿠알라, 알란토닌, 세콜지,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기. 티놀이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다 보니까 연우라는 국내 1위 용기 제조사에서 7겹 에어리스 용기를 사용을 해서 더 오래 안전하게 이 성분을 유지를 하면서 보관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선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탄성 리포솜이라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데 가장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눈에 띄는 효과는 피부 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둡고 피부 톤이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피고 나면 다크서클이 가장 먼저 보이는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데 2주 정도 발랐을 때 피부톤이 굉장히 균일하고 맑아지다 못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은 제품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모공. 레티놀을 굉장히 오래 써서 모공이 막 넓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크기가 막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모공이 막 쫀쫀해졌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효과 중에 하나죠. 화장을 했을 때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그런 피부가 되더라고요. 너무 이 제품에 제가 취해버려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제품들보다 흡수가 굉장히 편안하게 됐고 앰플이 아니라 크림 형태다 보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산뜻하거나 또 너무 리치하지가 않아서 스킨케어 루틴에 그냥 하나 추가하기 굉장히 좋은 크림이었어요. 자극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사용량을 처음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쌀알 만큼 사용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셔야 되고요. 양을 잘못 사용하시면 건조하다 느낌을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심하신 분들은 각질이 올라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사용 후에 꼭 히알루론산 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또는 크림으로 수분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용량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전차적으로 천천히 늘려가기 아주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 모공, 피부톤 그리고 미세한 주름에도 효과가 정말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쓰시면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드디어 고급템인데요. 폴라초이스 제품이에요. 티노를 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추천 안 하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 제품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양 조절을 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쌀알을 내 얼굴 전체에 나눠서 바른다 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형이 굉장히 묽고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자칫하다가는 정말 양 조절을 실패를 하거든요.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 많이 발랐는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따가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정말 꾸준히 지금 오래 쓰고 있는데 정착을 해서 오래 쓰고 있는데 레티놀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 있죠. 주름 개선, 탄력, 모공, 색소 침착, 피부톤, 피부결 눈에 띄게 효과를 본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레티놀 관련한 논문에도 이 0.5% 이상의 레티놀을 4주 이상 썼을 때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정말 많거든요. 이 레티놀을 꾸준히 쓰잖아요. 리쥬라는 맞았을 때만 살짝 올라오는데 이 속광으로 은은하게 계속 피부에 맴돌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피부 턴오버 주기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쫀쫀해지고 피부가 또 탄력이 생기고 확실히 여드름, 좁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덜 올라오고 또 올라오더라도 탈락되는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귀찮지만 거의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을 하고 기기 관리를 하고 모델링 팩을 정말 꼭 해줍니다. 피부과를 매번 갈 순 없잖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귀찮은 이 루틴을 주 1회 하는 게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귀찮거든요. 근데 이 귀찮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겨내면 피부가 정말 좋아져요. 모델링 팩이 없다. 나는 모델링 팩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하면 모델링 팩 대신 시트팩을 올려줘도 됩니다. 엑스알엑스의 이 제품은 사실 고급자를 위한 제품은 아니고요. 이제 얼굴에 바르려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처럼 이 지복합성들은 여름에는 이거를 얼굴에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로션에 이 제품을 섞어서 바르는데 겨드랑이, 발꿈치, 색소 침착된 부분이나 좀 피부결이 상한데 이런 데는 개선되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 1년째 이 루틴을 꼭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 추천까지는 다 해봤고요. 자, 그럼 레티놀은 언제부터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20대 초반에는 아직 피지선이 활발하게 분비가 될 때이기 때문에 레티놀을 20 중후반부터 바르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로션에 조금씩 섞어서 바르면서 적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됐다 싶으면 쌀알만큼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손톱만큼만 발라서 그 양으로 얼굴 전체를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햇빛, 산소 유독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저녁에 바르고 잤더라도 아침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크림을 무조건 바르고 외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스티바 A 크림이 단종되기 전부터 이 레친자가 추천하는 레티놀 크림 추천 영상이었는데요. 꼭 이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나한테 맞는 제품, 내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를 해보시고 또 후기,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 또 알림 영상 곧 뜨니까요. 더 좋은 앰플, 또 스킨케어 루틴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럼 안녕!